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왜 못 버는 걸까? 붙고 싶은데 왜 떨어지는 걸까? 이기고 싶은데 왜 지는 걸까? 사랑받고 싶은데 왜 미움받는 걸까? 무의식에 억눌린 이 부정적인 인격체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부정적 현실에서도 풀려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아픔을 창조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부정적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그럼 우리도 부정적 현실에서 영원히 풀려나게 됩니다. 돌고 도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은 마음의 아픔으로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 아픔이 풀려나갈 땐 눈물과 콧물, 하품, 방귀, 코피 등도 흘러나옵니다. 때로는 두드러기, 물집, 냉기, 몸의 진동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가야 고통스러운 부정적 현실도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등 부정적 감정을 왜 억누르게 될까요?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실도 영화관 영화처럼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영화를 볼 때처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주면 됩니다. 현실은 빛으로 된 홀로그램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느껴주면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풀려나면서 부정적 현실도 스스로 풀려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마법처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와칭의 저자 김상훈 선생님의 이번 신작 느껴지면 풀려난다를 통해 홀로그램 현실의 비밀에 대해 말해줍니다. 홀로그램 현실이란 무엇인가요? 홀로그램을 떠올려 봅니다. 홀로그램은 2차 평면에 기록된 정보가 빛을 통해 3차원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도 사실은 어떤 거대한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이라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현실이 사실은 일종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2차원 공간에 저장된 정보가 3차원으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리학자 제라드 후프트와 레오나드 서스킨드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이런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의 표면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 자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작동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홀로그램의 현실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결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는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과 현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 이 이론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구조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그램 현실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물질 세계를 넘어서 정보와 에너지로 이루어진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홀로그램 현실의 비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마치 마법처럼 신비로운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느껴주면 풀려난다. 현실이 가짜임을 알고 느껴주면 쉬워집니다. 오빠 멋지지? 시간 날 때 한번 놀러와. 교회로 이사한 동생이 카톡으로 셀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숲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멋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신의 움직이는 모습을 셀카로 찍었는데 왜 한 장에 정지된 평면 이미지로 나온 걸까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밖에서 산책 중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는 내 모습을 찍어도 역시 한 장에 정지된 평면 이미지로 나오는 걸까요?
그럼 동영상으로 찍으면 달라질까요? 동영상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역시 평면 이미지들의 연속입니다. 영화가 평면 이미지들의 연속인 것처럼 인생 영화도 생각의 필름으로 돌아가는 평면 이미지들의 연속입니다. 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 생각이 펼쳐내는 오감의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연속적인 오감의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난 산책 중이다 라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 생각이 펼쳐내는 오감의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책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연속적인 오감의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나는 매 순간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신이 붙들고 있는 생각이 펼쳐내는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중첩되는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아는 오감의 공간 속에 들어있는 사물들만 골라서 바라봅니다. 사물들 사이의 공간은 무한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와 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등의 분별심이 생기고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오면 무심코 억눌려 버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도 함께 계속 붙들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육안의 시야를 넓혀 사물들을 품고 있는 오감의 공간 전체를 통째로 바라보면 내 몸도 그 공간 속에 한 사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공간 전체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텅 빈 마음인 창조주의자, 관찰자가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육아는 사물들만 골라서 바라보고 마음의 눈은 사물들을 품은 공간 전체를 바라봅니다. 공간 전체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감의 공간은 내 생각이 펼쳐내는 평면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기로 찍으면 늘 평면 이미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사물들만 골라서 바라보면 살아가는 건 몸으로 된 가짜 나이입니다. 조상들은 대대로 몸으로 된 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오감의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지려면 수십 년 혹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없을까요? 거울을 이용하면 오감의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감의 공간은 생각과 빛으로 창조되는 홀로그램 환영임이 드러납니다. 내 몸도 환영입니다. 즉, 오감의 공간 전체가 가짜라는 게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립니다. 꿈이 가짜라는 걸 아는 순간 텅 비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텅 빈 마음의 스크린 위에 텅 빈 마음이 아닌 억눌린 부정적 상황이나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스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 부정적 감정들을 느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부정적 감정들이 풀리면서 부정적 현실도 스스로 풀리게 됩니다. 즉, 텅 빈 마음이 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명상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빚어되어 온 진공묘유 무의이화의 기적 같은 일이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울을 이용하면 누구나 이를 직접 확인하며 응어리진 부정적 감정들을 풀어주고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사 즉각 되지 않더라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거울을 이용해 현실이 가짜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난 방 안에 거울 앞에 앉아 있고 내 몸 앞뒤엔 벽이 있습니다. 난 두 벽 사이에 있습니다. 육안은 내 머리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나는 육안을 통해 내 머리 앞에 3차원 오감의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육안에 붙어 있지 않은 내 머리 뒤에도 3차원 공간이 동시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3차원 공간은 내 머리 앞에만 존재하는 가짜, 즉 허상일까요? 나는 지금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 몸 앞에도 벽이 있고 내 몸 뒤에도 벽이 있습니다. 내 몸은 벽과 벽 사이에 놓인 3차원 입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물들만 골라서 바라보는 육안이 인식하는 오감의 공간입니다. 이 오감의 공간 전체를 통째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야를 넓혀 내 몸 앞에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공간 전체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공간 전체가 평면 이미지로 보이는지 염두에 두고 바라봅니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 뒤에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공간 전체도 동시에 바라봅니다. 역시 공간 전체가 평면 이미지로 보이는지 염두에 두고 바라봅니다. 내 몸 앞뒤의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앞뒤 공간 전체를 동시에 바라봅니다. 쉽게 말해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걸 동시에 한꺼번에 바라봅니다. 앞뒤 공간 전체가 한 장의 평면 이미지로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내 몸 등 방 안의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오감의 공간 전체가 한 장의 평면 이미지로 보입니다. 내 몸 앞뒤에 두 벽 사이엔 거리가 없습니다. 두 벽면 사이의 내 몸도 두 벽면처럼 평면 이미지의 일부임이 드러납니다. 내 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평면의 홀로그램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이 한 장의 평면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찰자로 돌아갑니다. 만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육안의 힘을 완전히 빼고 시야를 최대한 넓혀 내 몸 앞에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공간 전체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거울을 이용해 내 몸 뒤쪽에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공간 전체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럼 나는 내 몸 앞뒤의 공간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내 몸 앞의 벽과 내 몸 뒤의 벽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두 벽은 서로 붙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두 벽 사이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벽면 사이에 있는 내 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요? 내 몸도 역시 평면의 이미지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 전체가 한 장의 평면 이미지로 보입니다. 오감의 공간은 한 장의 평면 이미지이고 내 몸도 그 평면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앞서 너와 나는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홀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짝을 이뤄 번갈아가며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홀로그램입니다. 오감의 공간도 역시 짝을 이뤄 번갈아가며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몸 앞의 공간을 바라보면 뒤쪽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쪽 공간을 바라보면 앞쪽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쪽 공간을 동시에 바라보면
서로를 빌려서 생겼던 앞뒤 공간이 합쳐져 사라지면서 평면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 평면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텅 빈 마음인 창조주입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지난 수천 년간 육안으로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몸은 한쪽 면만 보이는 빛의 환영, 즉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원래의 나인 창조주가 평면의 홀로그램 몸을 만들어 홀로그램 영화 속에 들어와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홀로그램 이미지로 사라지면 이 이미지에 붙어있던 응어리진 감정들은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붕 뜨게 됩니다. 이들의 아픔을 느껴주면 창조주인 텅 빈 마음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이 되면 텅 빈 마음이 아닌 감정들이 스스로 올라와 느껴주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울 명상 중 거울 속의 내 몸은 평면의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고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예 빛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에 억눌린 응어리진 감정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짐을 느끼거나 눈물, 울음, 하품, 트림, 방귀, 몸의 진동, 물집, 두드러기 등 온갖 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감정들이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도 역시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대개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가짜라는 걸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무의식 정화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집니다. 만일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책 전반부를 찬찬히 다시 읽어가며 이해의 깊이를 높여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현실이 가짜라는 걸 완전히 아는 암, 즉 텅 빈 마음이 됩니다. 거울 명상 중 일어나는 몸의 반응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서서히 정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격렬한 몸의 진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과거 장면들이 억눌린 감정들과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지난 수천 년간
대대로 억눌려온 모든 응어리진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마침내 영원히 풀려나 원래의 나인 창조주의자 텅 빈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현실이라는 영화 화면이 내 눈과 함께 싹 사라집니다. 다시 눈을 떠봅니다. 영화 화면이 내 눈과 함께 다시 펼쳐집니다. 내 눈은 영화 화면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영화 화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주는 두 손만 영화 속에 들어놓은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영화 화면 속에 들여다 놓고 현실이라는 영화를 경험합니다. 물론 몸을 평면의 영화 화면 속에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건 몸도 역시 평면의 홀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를 우주만큼 크게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공알만큼 작게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옆모습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뒷모습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떠올려 봅니다. 역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떠올려 볼 수도 있고 티끌만하게 작게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요술처럼 형상화되는 평면의 홀로그램들입니다. 이쪽 면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쪽 면이 보이고 저쪽 면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저쪽 면이 보입니다. 뒷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뒷모습이 보이고 앞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앞모습이 보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보입니다. 이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저쪽으로 돕니다. 하지만 늘 한쪽 면만 보이는 평면입니다. 홀로그램 몸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형상화시켜줄 뿐 아니라 소리도 듣고 말도 하고 촉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홀로그램은 진동하는 빛의 떨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면 저런 향기가 납니다. 이처럼 홀로그램들은 진짜가 아닌 평면이면서도 너무나도 진짜 같은 3차원 환영을 연출해냅니다. 이 요술 같은 홀로그램들을 사용해 나는 한평생을 살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틀림없는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도 3차원의 몸이고 나도 3차원의 몸이고 그 상황 전체가
3차원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와 말다툼 중인 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매 순간 한쪽 면만 보이는 평면입니다. 평면이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화난 표정을 지을 땐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하지만 늘 한쪽 면만 보이는 평면입니다. 나한테 소리를 지를 때도 나에게 삿대질을 할 때도 늘 한쪽 면만 보이는 평면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나도 역시 늘 한쪽 면만 보이는 평면 이미지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화가 풀리면 서로씩 웃으며 마주 앉고 등을 톡톡 두드려줍니다. 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촉이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그 등을 톡톡 두드려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는가요? 나는 손으로 그의 등을 톡톡 두드려준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몸의 촉감으로도 전환돼 그의 등이 만져진다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만일 며칠 후 그와 멀리서 전화 통화를 한다면 그와 나는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입니다. 가짜인 상대가 내는 목소리는 진짜일까요? 역시 생각이 청각으로 전환되는 가짜입니다. 통화 중인 그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나도 역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입니다. 단지 서로 몸을 나와 동일시에 만나는 순간에만 서로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될 뿐입니다. 느껴주면 풀려난다. 우리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등 부정적 감정들을 왜 억누르게 될까요?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실도 영화관처럼 가짜라는 걸 알면 영화를 볼 때처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주면 됩니다. 현실은 빛으로 된 홀로그램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느껴주면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풀려나면서 부정적 현실도 스스로 풀려납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느껴줘야만 풀려납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되풀이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픈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밝음과 어둠이 끝없이 교차하는 오랜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깨어나 어둠과 밝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참다운 기쁨 속에서 자유로이 살다 가길 기원합니다.